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악몽이 끝내 현실로 비화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등골이 차갑게 식어내려 오는 것을 느끼지 못하시겠습니까? 주택담보대출의 최고금리 마지노선이 8.2%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충격적인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변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했던 경제적 안전망이라는 밑판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는 처절한 증거입니다. 최후의 보루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환율 1480원 선마저 너무나도 허무하게 관통당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통제 불능 상태, 격렬한 발작 증세를 보이며 광란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핵심은 이것이 찰나의 금리 조정이나 잠시 스치는 환율 급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대는 거대한 금융 쓰나미가 바로 코앞에 당도했다는 가장 적나라하고도 치명적인 적색 경고 등이 전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1480원이 뚫렸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1481원이라는 숫자가 우리 일상의 공포가 되어버렸다는 것, 단지 환율 하나 올랐다고 제가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의 심각성과 그 파급력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마지막 심리적 방어선, 즉 달러 가치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지난 6개월간의 기록을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불과 지난 6월 1365원 선에서 움직이던 환율이 7월, 8월을 지나며 야금야금 상승하더니 이제는 1400원 선마저 돌파하고 지금은 1481원이라는 외환 위기급 공포의 숫자를 매일 아침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잠을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도 여러분의 현금 가치와 총자산이 실시간으로 허공에 증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율 상승은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지표 문제가 아닙니다. 원자재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상 환율이 10원만 올라도 기업들의 원가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됩니다. 기업의 비용 부담은 곧바로 우리가 마트에서 집어드는 생필품 가격에 미친 폭등으로 전가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수입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6%피나 올랐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수입 물가가 뛰면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결국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비자 가격이 천정부지로 튀어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곧 내 월급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삭감된다는 뜻이며 서민 가계 경제의 파탄을 예고하는 전조 현상입니다. 더 심각한 징후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한국 시장을 향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곤두박질 치면 외국인들은 앉아서 막대한 환차손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금을 회수하여 한국 시장을 탈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온갖 미봉책을 동원하고 심지어 국민연금까지 투입하며 필사적으로 시장을 방어하려 애쓰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건대 시장의 공포는 잠잠해질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여러분의 지갑에서 얼마의 생돈이 더 사라질지, 그리고 이 미친 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뜨릴지 그 잔혹한 진실을 제가 오늘 하나하나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매우 긴박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내년 여러분의 자산 계획은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1481원이라는 숫자가 불러온 이 끔찍한 나비 효과가 어떻게 내 대출 이자를 공격하고 있는지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율이 멀리서 들려오는 거대한 포격 소리라면 CD 금리와 코픽스는 여러분의 가계부를 소리 소문 없이 난도질하는 가장 치명적인 암살자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발표만 쳐다보며 안심하고 계시겠지만 이는 재앙적인 착각입니다. 실제 여러분의 대출 이자를 결정하는 칼자루는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라 바로 이 CD 금리와 코픽스라는 괴물들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집계에 따르면 91일물 CD 금리가 85%를 기록하며
연중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는 소식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냥 숫자 하나 올랐네 하고 가볍게 넘길 일이 절대 아닙니다. 불과 지난 8월 초만 해도 기준 금리보다 낮은 이 5%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던 지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삐가 완전히 풀린 망아지처럼 통제 불능 상태로 날뛰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단골 식당에 갔는데 갑자기 메뉴판 가격이 대폭 올랐다고 칩시다. 사장님께 따지니 원재료 값이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은행도 똑같습니다. 은행이라는 곳은 돈을 떼다가 여러분에게 마진을 붙여 파는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하는 CD금리, 즉 은행이 가져오는 돈의 원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의미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원재료 값이 오르면 최종 판매가를 올리듯 은행도 여러분에게 빌려주는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변동금리의 핵심 지표인 코픽스, COFX의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지난 10월에는 0.03% 오르는데 그쳤고 11월에도 0.05% 수준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며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우리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12월에 접어들자마자 무려 0.23%P라는 미친 폭주를 기록하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10월과 비교하면 약 8배, 11월과 비교해도 5배 가까이 뛰어오른 살인적인 속도입니다. 현재 코픽스는 81%까지 취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숫자가 왜 무섭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변동금리의 공포를 아직 뼛속까지 체감하지 못하신 겁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진실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동결 상태인데 시중금리의 토대가 되는 이 주요 지표들이 먼저 걷잡을 수 없는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시중은행들이 지금 당장 자금 확보에 비상사태가 걸렸으며 더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줄 여력이 없다는 사실상의 항복 선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내는 이자가 단 0.1%P, 1%P 오를 때마다 여러분의 한 달 생활비에서는 아이들의 학원 하나가 사라지고 식탁 위에 고기 반찬이 사라지며 소박한 외식의 행복이 박탈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0.1% 수준의 미세 조정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기반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는 지각 변동 수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행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 집단입니다. 자신들의 조달 비용이 오르면 그 모든 부담은 한 푼의 오차도 없이 고스란히 영끌족과 대출자들의 등골 위로 전가됩니다. 이제 겨우 서막이 올랐을 뿐입니다. 지표가 이 정도로 요동치고 있다면 실제 영업창구에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최종적인 금리 숫자는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8% 금리가 말이 되느냐며 현실을 부정하고 싶으시겠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믿었던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의 금리 방어벽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과연 실제 대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2%라는 경악스러운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잔인한 내막을 이제 공개할 차례입니다. 다음 장에서 마주하게 될 K뱅크의 실태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금융상식을 완전히 파괴할지도 모릅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겁니다. 제가 직접 앱을 열어보고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라는 숫자가 스마트폰 화면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이거나 제가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류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마주하고 있는 잔인한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터넷은행은 점포 운영비나 인건비를 아끼기에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훨씬 저렴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식은 쓰레기통에 처박혀야 합니다. 여러분의 손안에 있던 편리하고 친절했던 은행이 어느 순간 가장 무서운 이자를 요구하는 사채업자처럼 돌변해버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해부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최근 K뱅크의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보면
변동금리 하단은 이미 4, 5%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대 금리를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상단 금리입니다. 6개월 변동 코픽스 기준 최고 금리가 8, 29%를 찍더니 3개월 기준으로는 결국 8, 2%라는 충격적인 수치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주기형 5년물 고정금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단이 4, 35%에서 시작해 상단이 7, 8%를 넘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집을 사기 위해 5억 원을 빌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금리가 3%일 때와 8%일 때의 이자 차이는 단순히 2배가 아니라 한 가정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금융재앙의 수준입니다. 한 달에 내야 할 이자만 수백만 원 단위로 폭증하는데 과연 평범한 봉급 생활자가 월급만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사는 게 아니라 버틴다는 차원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인터넷은행이 이처럼 8%대를 돌파했다는 것은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이며 시중 5대 은행의 방어선도 이미 안팎으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탄입니다. 실제로 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단은 이미 6, 21%를 넘어섰고 하나은행의 경우 하단금리가 무려 4, 926%를 기록하며 5%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 하단이 마침내 5% 선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 역시 금융권의 굵직한 흐름을 오랜 기간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스러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치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상단금리가 이미 6, 3%라는 위험 수위를 향해 전속력으로 마치 통제불능의 기관차처럼 돌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하고 가혹합니다. 이제는 저금리 시대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의 기억과 머릿속에서 영원히 지워내야 한다는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시중은행의 하단금리가 5%에 안착하는 순간 상단금리가 7%를 넘어 그 이상으로 진입하는 것은 더 이상 예상이 아니라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미 인터넷 은행들이 8, 2%라는 충격적인 숫자를 먼저 찍어버렸다는 것은 거대한 시중은행들 역시 곧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강력하고 섬뜩한 예고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당장 은행 창구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 현실을 뼈저리게 그리고 비통하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대출 우대금리를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 온갖 조건을 충족시키더라도 이제는 4%대 중반에 맞추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미션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용 점수가 조금이라도 미흡하거나 대출 조건 자체가 조금이라도 까다로운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곧바로 6% 혹은 심지어 7%대에 육박하는 고금리 폭탄을 아무런 방어막 없이 정통으로 맞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권의 압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평범한 가게를 향한 피할 수 없는 금융전쟁의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대출 금리를 미친 듯이 광기 어린 속도로 밀어올리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은행들이 단순히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담합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순진하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시장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큰 오산입니다. 이 비극적인 금리 폭등의 깊은 이면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통제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거대한 시장의 흐름, 바로 국고채 금리의 폭주라는 거대한 괴물이 숨어 있습니다. 왜 국가가 발행하는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채권의 금리가 이렇게 사정없이 요동치고 있으며 그 요동이 어떻게 고스란히 우리의 안방까지 쳐들어와 가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지 그 복잡한 메커니즘을 냉철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금리, 발작의 진원지인 국고채 시장의 아수라장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절망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통제 불능의 발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곧 시장의 모든 금리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 앵커가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억지로 누르려 해도
시장의 거대한 조류인 국고채 금리가 튀어오르는 순간 정부의 모든 대책은 백약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한도가 이미 꽉 차버려서 이제는 돈을 빌리기 위해 시장의 기존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줘야만 하는 신용경색의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지난 5월 말만 하더라도 이 3%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3%대를 가볍게 돌파하며 폭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기형적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이 5%에서 동결되어 굳건히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0.5% 이상 훨씬 높은 곳에서 불안하게 놀고 있습니다. 3년물뿐만 아니라 5년물은 238%를 그리고 10년물은 무려 329%까지 무섭게 치솟았습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가장 안전한 자산인 채권의 금리가 이 정도 수준으로 폭등했다는 것은 일반 기업이나 평범한 개인이 돈을 빌릴 때의 가치, 즉 신용도가 말할 것도 없이 추락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이 더 이상 한국은행의 통제력과 정책 신뢰를 믿지 않는다는 강력하고 단호한 신호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묶어두고 싶어도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미래에 다가올 인플레이션과 경제 위험을 현재의 가격에 무섭도록 냉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면 시중은행이 돈을 빌려오는 조달 비용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상승하고 이는 곧바로 여러분이 내야 할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금리에 반영되어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금리와 시장의 실질금리가 완전히 따로 노는 소위 금리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면서 아무런 잘못 없는 애꿎은 서민들의 고통과 이자 부담만 천정부지로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채 시장 역시 비참하고 처참한 수준입니다. 무보증 3년 만기 회사채 금리가 3.5%를 넘어섬에 따라 기업들의 자금줄은 바짝 마르다 못해 완전히 끊겨버릴 지경입니다. 나라가 빌리는 돈조차 이토록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일반 기업들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완전히 전무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돈 맥경화, 크레디트 크런치라고 합니다. 사람 몸에 피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면 쓰러지듯 기업의 돈이라는 혈액이 돌지 않으면 단지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흑자 도산까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에 실패하여 휘청거리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고용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이는 다시 가계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완벽한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자금 조달에 실패한다면 당장 내년 여러분의 연봉 협상이 힘들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여러분의 책상을 빼야 할 수도 있다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섬뜩한 현실적 경고인 것입니다. 이 모든 절망적인 현상의 기저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괴물이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가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뿌리 깊은 공포와 확신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면서 투자자들은 당연히 그 미래의 물가 상승분을 상쇄할 만큼의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현재 낮은 금리로 장기간 돈을 빌려줄 바보는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의 금리 폭등은 단순히 돈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과 미래 전망에 대한 시장의 냉혹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과 같습니다. 정부는 유동성을 공급하며 시장을 달래고 싶어 하지만 이미 신뢰의 기반은 심각하게 무너졌습니다. 시장 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한참 앞질러 나가는 현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금융폭풍이 이미 우리 코앞에 다가왔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 폭풍의 가장 위험한 눈에는 바로 멈출 줄 모르는 환율의 폭주와 그 환율로 인해 발생한 수입 물가의 폭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토록 미친 듯이 튀어오르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오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우리의 예측과 희망을 배신하고 치솟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폭주하는 환율이 몰고 온 수입 물가의 공포가 어떻게 우리의 식탁 물가와 대출 이자라는 두 개의 치명적인 영역을 동시에 타격하고 있는지 그 잔혹한 연결고리를 파헤쳐 보아야 합니다.
환율이 6개월 내내 고공행진을 벌이며 올랐다는 것은 단순한 외환시장의 숫자가 변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에너지와 자원이 극히 부족한 나라의 고환율은 곧 파멸적이고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재앙입니다. 에너지는 물론이고 우리 식탁에 오르는 식자재와 산업 생산의 핵심인 중간재까지 모든 수입 비용이 통제불능으로 폭증하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수입하는 물건값이 비싸지면 기업은 그 늘어난 비용을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모두의 장바구니와 식탁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로 확인하면 그 잔혹함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지난 11월 수입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무려 6%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는 1년 7개월 만에 기록된 가장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역시 0.3% 상승하며 석 달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산자가 이 정도의 압박을 느끼고 있다면 조만간 소비자 물가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는 사치에 불과합니다. 이미 소비자 물가는 9월 이 1%에서 10월 이 4%로 수직 상승하며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물가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요즘 점심 한 끼 사 먹기가 무섭다는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신선식품과 에너지 등 필수 소비재를 포함한 생활물가 상승률은 이미 이 9%에 아슬아슬하게 도달했습니다. 3% 돌파는 이제 시간 문제이며 이는 작년 7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환율이 6개월째 고공행진을 벌이면서 정부가 기대했던 내년 물가 전망치인 2%대 초반은 이미 강물에 떠내려가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자칫하면 물가가 다시 3%대를 훌쩍 넘어 중반까지 치솟는 충격적인 상황을 코앞에서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차가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치명적인 비극이 발생합니다. 한국은행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금리 인하 카드를 사실상 영원히 쓸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니 금리를 내려서 기업과 가계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물가가 이토록 통제불능으로 날뛰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은 활활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부어 화염을 키우는 격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마치 내일 당장 사형 집행을 앞둔 사형수가 갑자기 특별 사면되기를 기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헛된 희망입니다. 오히려 폭주하는 환율을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다시 인상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섞인 전망이 이제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고물가와 고금리가 동시에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적 최악의 덫,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 단계에 속수무책으로 갇혀버렸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말은 여러분이 매달 내야 할 이자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2%라는 충격적인 금리가 최악의 천장이 아니라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공포의 시작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어떤 임시방편적인 대책을 내놓아도 시장은 이미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물가와 금리의 압박은 단순히 개인의 가계부를 망가뜨리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 큰 재앙은 금융권 내부에서 조용히 그러나 맹렬히 타이머를 돌리고 있는 위험 가중 자산이라는 이름의 시한폭탄입니다. 이제 정부가 마지막으로 꺼내들었던 카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시장의 냉정한 현실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음 파트에서는 더욱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과도 같은 삼성전자 주식조차 버리고 떠나는 외국인들의 대규모 행렬을 보면 아마 여러분도 위기의 심각성에 등골이 오싹해질 겁니다. 정부는 결국 모든 정책적 수단을 소진한 끝에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가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도 환율 방어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내몰았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고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외환 스와프 한도를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늘리고 다시 650억 달러까지 확대하며 시장에 필사적으로 화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환율은 정부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1380원을 가볍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냐면 마치 가장이 도박빚을 막기 위해 가족들의 평생 노후 자금까지 깨서 판돈으로 던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국가적 도박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28년 만에 찾아온 최고의 환율 위기라는 수식어가 단순한 과장이 아님을 우리는 매일 아침 시장의 숫자로 그리고 우리의 통장 잔고로 뼈아프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화 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은행에 외화 지급 준비금의 이자까지 주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이는 우리 금융 시스템의 외화 유동성 자체가 매우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강경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는 사실상 은행들에게 제발 달러를 최대한 확보하여 비축해두라는 정부의 애원과 다름없는 절박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외환시장의 반응은 냉랭함을 넘어선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달러를 쥐고 있는 막대한 자금력의 큰손들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현 상황을 이용해 원화 가치의 추가적인 붕괴에 막대한 규모의 베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이 전혀 효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더 이상 당국의 미봉책과 통제력을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가장 치명적이고도 명확한 경고등입니다. 당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증권사들을 향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 수수료 지원 프로모션 이벤트를 강제로 중단시키고 이른바 서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자산 매수 경로를 봉쇄함으로써 어떻게든 달러 유출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유 재산권과 투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한 투자자들의 격렬한 항의와 반발이 본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욕을 먹더라도 일단 급한 불을 끄겠다는 오직 하나의 명분 아래 시장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투자 선택권까지 침해하면서 환율 방어에 나섰지만 이는 이미 붕괴된 댐의 거대한 구멍을 맨손의 손가락으로 막아보려는 무모하고도 처절한 몸부림일 뿐이며 그저 안타까움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뼈아픈 타격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본 이탈, 즉 엑소더스 행렬입니다. 글로벌 기술주 시장에서 터져나온 오라클 쇼크와 인공지능, AI 관련 거품 논란이 한국 시장의 불안정성과 맞물리면서 이번 한 주에만 외국인들이 무려 3조 원이 넘는 주식을 맹렬히 매도하며 국내 증시 전체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이자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삼성전자 주식에까지 외국인들이 연일 매도 폭탄을 쏟아부어 시가총액이 허무하게 증발하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시장 조정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취약성과 미래 전망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자체가 통째로 붕괴하고 있다는 명백하고 강력한 증거입니다. 외국 자본이 떠나버린 빈자리는 환율 급등을 부추기는 직접적인 촉매제가 되었고 이 환율 상승은 다시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 완벽하게 폐쇄된 지옥의 악순환 고리를 완성시키고 말았습니다.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코스피의 펀더멘털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결국 환율을 안정시키는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냉혹한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공허하고 무력한 외침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업들의 실질적인 이익 개선이나 산업구조의 혁신적인 변화 없이 오직 인위적인 정책 수단으로 주가 지수만을 억지로 떠받치려는 시도는 마치 사막 위에 위태로운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허망할 뿐입니다. 현재 증시가 4천선 근처를 회복했다고 일부에서 자축하고 있을지 모르나 이는 외국인들이 대거 이탈한 구멍을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정부의 압력하에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억지로 메우고 있는 기형적인 형국입니다. 이는 언제 무너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극도로 불안정한 위태로운 평화에 불과합니다. 모든 처방이 효과가 없다는 뜻의 백약이 무효, 백약이 우샤 라는 사자성어가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가장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는 모든 대책들은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당국의 절박한 위기감을 노골적으로 대중에 노출시키면서
시장의 공포와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의 급격한 환율 폭주는 단순히 외부적인 대외 환경의 악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 경제 시스템이 오랫동안 안고 있던 구조적 한계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경제 신뢰도의 추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마침내 터져나온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외환 보유액을 쏟아부어 환율을 방어하는 행위에도 명확한 한계가 있으며 그 종착점에는 우리가 차마 상상하고 싶지 않은 훨씬 더 거대한 재앙적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악화되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금융시장의 혼란을 넘어선 실물 경제의 처참하고 광범위한 붕괴뿐입니다. 환율 급등과 금리 인상의 공포는 이제 기업들의 울타리를 넘어섰으며 곧장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인 집값이라는 핵심 목표물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경제 시스템 전체가 격렬한 발작을 일으키는 이 엄중한 순간에 부동산 시장만큼은 안전할 것이다라고 믿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천만하고 순진무구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 금융발 거대한 쓰나미, 해일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안방까지 무자비하게 덮쳤을 때 어떤 잔인하고 처절한 결말이 펼쳐질지 여러분은 그 현실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미래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야만 합니다. 대출금리 하단이 6%를 넘어 상단 10%에 육박하는 미친 고금리 시대가 현실화되었을 때 과연 한국 아파트 시장이 지금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시나리오는 단순한 공포 조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자산을 지키고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위기 생존 매뉴얼입니다. 이미 환율 1481원과 금리 8.2%라는 수치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닌 우리가 발딛고 선 냉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만간 대출금리 상단이 10%를 돌파하는 초고금리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제 더 이상 일부 비관론자들의 근거 없는 헛소리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5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금리가 10%가 되는 순간 1년 동안 은행에 납부해야 할 이자, 비용만 무려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원금 상환은커녕 매달 400만 원이 넘는 돈을 오직 이자로만 은행에 바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평범한 직장인의 가계 구조에서 이러한 부담이 단기간이라도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평범한 가장의 월급 전체가 이자로 증발해버리는 순간 해당 주택은 버틸 수 없어 시장에 급매로 강제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려면 누군가 매물을 받아주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유동성 경색과 고금리 상황에서는 주택을 살 수 있는 수요자들은 완전히 씨가 마르고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팔아야만 하는 공급자들만 넘쳐나는 극단적인 불균형 시장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시장 구조에서 집값의 폭락은 피할 수 없는 이미 결정된 미래나 다름없습니다. 집값이 영원히 우상향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맹목적 낙관론은 이미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자산을 확장하려는 무리한 시도보다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시기입니다. 환율 급등이 기준금리를 끌어올리고 그 높아진 금리가 최종적으로 집값을 붕괴시키는 이 무서운 금융 연쇄 반응, 파이낸셜 체인 리액션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적극적으로 공격하여 자산을 불릴 때가 아니라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고 몸을 웅크려야 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부채를 최대한 줄이고 고정 지출을 극단적으로 최소화하여 다가오는 경제 폭풍우를 견뎌내는 자만이 훗날 헐갑의 시장에 쓰러져 나온 우량 자산들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무리하게 집을 지키려다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파탄에 이를 수 있음을 명심하고 냉철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시장은 여러분 개개인의 절박한 사정이나 감정을 단 한순간도 봐주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스라리고 불편한 진실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예방주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대폭락의 명확한 징후와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저와 함께 시장의 격렬한 흐름을 매일매일 빈틈없이 체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본 영상에서 제시된 모든 분석은
공개된 시장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한 저의 주관적이고 심층적인 견해이며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그 결과에 따르는 책임은 전적으로 시청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여러분께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달콤한 환상이나 거짓말 대신 당장은 스릴지라도 여러분의 생존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진짜 정보와 날카로운 통찰만을 가지고 매번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내일 아침 또다시 천장을 뚫고 치솟을지도 모를 환율 소식과 함께 더욱 심도 있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이 거친 파도 속에서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제가 냉철한 길잡이가 되어 함께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